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열려 있고요. 전화 역시 1599-777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은 3부에서 처음 뵙죠. 3부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한 1736선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 1730선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한 17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47로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 하락 반전했는데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3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에 비해서는 매도 폭이 크진 않지만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른 517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 힘입어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19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510선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70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 1110원을 중심으로 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원 90전 오른 11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0전 오른 1111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무디스가 그리스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달러 강세 분위기가 형성돼 환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환율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9%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0.7%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1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0.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확인하시죠. 현재 현대중공업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5% 떨어지고 있고 반면 IT주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 유일하게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현재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를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1%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보험주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이틀 연속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대한생명, 나흘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4% 오르면서 9,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보화재도 2%, 현대해상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몰레드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 관련 설비 사업을 확충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오르고 있는데요. LDT가 14% 크게 오르고 있고 크로바 하이텍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1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 기대감에 오랜만에 반등했던 건설주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철근값 인상을 두고 철강업계와 건설주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건설주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떨어지고 있고 GS건설도 3%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역시 3%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이 강화와 김포에서 충청권까지 확대되면서 오늘도 구제역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주 확인하시죠. 바이오니아가 6% 크게 오르고 있고 중앙배신도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소폭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80전 오른 1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은 조금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은 역시나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일 이어져 왔었죠. 자, 오후장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오후장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비숍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요. 이제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 그랬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인지라 사실상 오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이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한 100여 포인트 가량 빠졌다가 올라온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 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리스의 어떤 채권 문제들이 이제 한꺼번에 집중돼서요.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유럽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뒤흔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악재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같은 부분도 들어갈 때가 됐고 이제는 또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대형주도 한계에 도달했고 또 금요일인지라 중소형 개별주도요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게 자꾸 이제 번잡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부분은 약간 오후장을 포함해서요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약간의 몸을 좀 사리는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으로서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테마주 정도로만 오후장에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삼성생명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업종 자체가 삼성생명 상장을 이제 즈음해서요 관심을 좀 끌고 한 번쯤 붐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넓게 봐서는 현재 발표되기는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출구 전략은 아직 멀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금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위안화 절상 부분도 역시 어떤 그 무역 수지의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인플레 우려라는 부분을 또 우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때 금년 내에는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역시 생보사라든가 손보사라든가 이렇게 금융권에 관심이 또 가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이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는 즈음에 가까이 가면은 요 시세가 한번 붐업이 됐다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시세는 짧게 보시고 접근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단기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빠져나가셨다가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는 다시 매집을 하실 부분들이 손보사, 생보사가 아니냐. 지금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전초전 양상의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냐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일 정도에는 생보사 같은 경우를 이제 건드실 분들은요.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주가 일찍 오르고 있는데요.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저평가된 국면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험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텍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닉네임 한놈만이라는 분께서 하셨는데 일부에서 톱텍이라는 종목을 진단을 해드렸었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VOD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번거지인님께서 아모텍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비중이랑 매수가는 없으시고요. 아모텍을 아마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자체는 차트를 보면은 적절한 타이밍 맞고요. 아모텍은 휴대폰 부품주, 그러니까 뭐 칩 바리스타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그런 부품 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역량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아이패드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휴대폰 전체를 만들고 이렇게 파는 회사들에게는 이제 악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부품 업종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아모텍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실적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길게 놓고서 넓게 보시면 굉장히 밑에서 이제 거래량의 군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는 충분히 비축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동사의 패턴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저점들 자체가요. 하나의 지지선 또 저항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항선이었는데 뚫어놨고요. 현재는 다시 흔들면서 지지를 하고 오늘은 이제 지지 이후에 반등을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어제 지지하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눌림목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세에서는 오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어제 미국이 잠깐 보여줬습니다만 중간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매수하시지 말고요. 반 정도만 매수를 해주시고 혹시 쓸 수 있는 상향은 상향인데 마치 주가라는 게 배가 무리를 떠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옆으로 밀면은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준비만 해주신다면 들어가셔도 무관한 종목이 아모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번거지님께서 보내신 종목 아모텍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비자금 조성 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루멘스를 12,000원에 20%를 사셨는데 현재 12,6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비중이 20% 정도 있으신데요. 비자금이 조금 모이신 것 같아요? 네, 예. 20% 정도 적절하게 좋은 종목을 잘 들어가셨고요. 제가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알고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호실적이 거듭되고 있는 LCD나 또 디스플레이 부품 업종이 되겠고요. 모바일용 LED 패키징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파다하게 알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트의 특성은요. 신고가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요. 신고가를 치고 올라간 이상 동사의 패턴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부분 자체는 이제 10,000원대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10,000원대를 타고 넘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양상이 되는데 이미 보시는 대로 어제서부터요. 동사의 흐름이 눈에 띄게 현격히 이제 흐름이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12,000원에 사시고 현재가 12,650원이라 약간 수익이시긴 한데 동사의 패턴은 위로 쭉쭉 올라가서 신고가를 칠 만한 시장 여건이 못 돼서 나는 괜찮은데 못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는 윗부분에 갔을 때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시 형성을 하고 자기 갈 길을 다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주시고 내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요 정도의 테크니컬한 대응만 해주신다면 동사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은 15,000원 정도 목표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루멘스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휴대폰 뒷자리 5751님께서 보내신 종목인데요. 해성산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알려달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해성산업이요. 예,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흔히들 건드는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장세가 소외돼 있거나 저 뒷골목에 있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종목 패턴들이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디 없나라고 발굴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속칭 큰손이라고 불리거나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번이 기회다라고 해서 소외주들을 위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은요. 급등은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꺾일 때는요. 미련 갖지 말고 털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꺾였을 때 만약에 물리게 되면요. 회복을 하는데 동사의 앞부분의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아주 피를 바짝바짝 말렸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꺾여서 또 물리게 되면 이제 2, 3년 정도는 뭐 기본으로 물려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요. 소외주 건드릴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임대업을 합니다. 근데 실적도 괜찮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안정된 수익이 나오는 회사가 되겠고요.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직접적인 모멘텀은요. 자산주, 자산 가치주요.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발굴이 돼서 올라가고요. 차트를 보시면 앞부분에 에너지 부분이 되는 매집 구간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 매집 구간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솟구치거나 풀려 나오질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PER이 한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 약간 고평가는 돼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양상 자체가 워낙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요. 윗부분에 박스를 하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박스가 되겠는데요. 이 가격이 이제 윗부분에 15,500원 정도가 상단으로 잡혀 있는 박스가 됩니다. 하단은 14,000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다면 15,500원 전후에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을 책정을 하시고요. 요 손절 가격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매수가 되셨을 경우에는 목표 가액은요. 현재 인지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고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정평을 좀 드리면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성산업 사시고 싶으시면 15,500원 전후에서 사시고 손절 라인 15,000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2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사기를 권장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재밌는 문자 메시지 닉네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라사랑이라고 애국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세미텍을 보내주셨어요. 세미텍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상담을 더 해볼게요. 대아티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169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3,3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가를 놓치셨다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대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깜빡깜빡. 그래서 2, 3일 전에 출연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현재 패턴 자체는 시장이 조금 이제 오늘부터 힘들어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대아티아이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손절 가격은 일단 놓치셔가지고요. 지금 3,055원까지 빠진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수치로 따지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 동사와 같은 패턴의 경우에는요. 워낙 흐름 자체가 위아래로 우왕좌왕 자주자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서요. 좀 액티브한 흐름을 원래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상한가로 쭉쭉 잘 나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하한가 비슷하게 쭉쭉 빠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밀리거나 또 크게 뭐 끝장이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위안을 삼아 주시고요. 동사의 패턴 자체는 하단에 만들어진요. 3,000원대 지지를 현재 득하고 있고요. 그 지지 자체가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000원을 깨지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3,000원 정도만 지켜낼 수 있다면 손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중이 많다고 한다면 3,000원을 깨지고 어떻게 좀 위협을 받을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종목은 비중 많이 안 들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작은 비중이라면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버텨보시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의 재상승 시기를 노려보시면 어떻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앞부분에 모인 게 에너지의 결집이 되기 때문에 4,000원을 좀 넘어가는 4,200~3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비숍님, 네. 혹시 별명이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네. 어떤 별명이 있으셨어요? 제 별명은 제 이름이 윤용식이다 보니까요. 예. 이상하게 친구들이 이제 용팔이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용팔이요? 네. 비숍보다 용팔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용팔이님 이렇게 불러볼까요? 아이, 그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 전에도 보니까 뭐 정치 깡패 용팔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요. 오늘 비타민 퀴즈가 나의 닉네임은 네모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봤는데 재미있는 닉네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중이라는 분 1996님이었고요. 1003님은 꼴통이다라고 주셨고 5702님 번거지다. 1224님은 한놈만 그리고 2924님 애국자시죠. 나라사랑이라는 닉네임 주셨습니다. 닉네임 보내주신 이 5분인가요? 모두
저희가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못다 상담해드린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1733선에서 비교적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517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하고 리츠와 펀드 등을 활성화해 총 4만 가구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입자에게 융자나 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가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비르랄 IMF 한국과장은 오늘 한국이 가까운 시일에 금리를 전진적으로 인상해도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도 지난 2월 한국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워싱턴 DC 미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 부문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에 경제 회복을 많이 의존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류라며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세계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이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논의될 문제라고 말해 당분간 국내 금리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단행하고 주주별 차등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사들은 또 금호타이어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신규 자금을 수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상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채권 금융사들을 상대로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획은 확정됩니다. 채권단은 채권금융회사의 서면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회사 측과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734포인트, 코스닥은 517선에 걸려 있습니다. 환율은 1110원대에 걸려 있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